안녕하십니까, 후르쇼입니다. 도박 중독자와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박 중독자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사실 도박 중독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두운 구석에서 몰래 무슨 빠찡코나 돌리고 있고 하루 종일 담배나 술에 쪄들어서 화투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거나 막혔고요. 사이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주 손쉽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릴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다 한번 빠지면 못 나오고 모든 게 망가져서 털털 털려서 나오는 게 이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박 중독자라는 거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어떤가요? 희대의 살인마, 잘못 태어나서 성격 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할 텐데, 사이코패스도 사실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몇 명 선생님들은 아마 분명히 별명이 뭐 사이코라든지 뭐 미친 개라든지 뭐 이런 약간 별명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아마 남성분들은 그런 사이코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고, 또 직장 내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 도박 중독에 빠지면 이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이코패스, 모든 사이코패스가 무슨 살인마나 범죄자는 아니고 모든 살인마가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밀접성이 있다는 거죠. 잠재적 범죄를 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도박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많은 사람들도 결국 끝이 범죄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멈춘 방법이 스스로 멈추지 못하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서 빵에 가거나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멈추세요. 지금 돈이 얼마 잃었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만 잃고 멈추면 정말 잘 멈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이코패스, 뭐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매체에서 많이 접해서 알고 계시는 그 사이코패스 매기는 점수가 있어요. 왜 제가 도박 중독자는 결국 빠지게 되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신기하네요. 차가 들어오니까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환해졌어요. 이제 PCL이라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항목은 총 20개가 있고요. 이 진단표가 있는데, 이 진단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고 이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이 항문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총 2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입심 혹은 피상적 매력, 그리고 2번은 과도한 자존감. 이 1, 2번이 아주 연관돼 있어요. 이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또 언변이 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되게 넘치고 말도 되게 잘해요.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가 누가 있죠? 보통 사기꾼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무튼 말 잘하는 또 정치인들이나 기업가 중에서도 이런 성격이 좀 있어요. 또 이게 또 삐뚤어 나가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게 왜냐면 바로 도박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도파민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할 때 잠깐씩 나오는 그런 흥분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은 거침이 없어지는 거죠. 자신감이 아주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술 먹으면은 입이 트이고, 영어 같은 것도 사실 못할 때 술 먹으면 막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막 영어 막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이제 필터링이 뭔가 이제 없어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도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돈을 필요로 하잖아요, 도박은. 근데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이게 항상 딸 것 같은 그 기분이 있어요. 도파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플러스 해서 입심이 좋죠. 좋아지죠. 필요에 의해서 더 좋아집니다. 항상 이 사람은 바꿀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고요.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동기부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돈을 요구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면은 어떠한 그 설정을 만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성격이 있고요. 또 3번, 자극 추구, 쉽게 지루해함. 당연하죠. 도박에 빠지면 자극을 계속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거는 오늘 1 먹고 내일 1 먹었을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1을 먹었으면 내일 2를 먹어야 돼요. 내일 2를 먹었으면 그 다음날 3, 4를 먹어야지 좋습니다. 도파민 성격은 이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베팅이 점점 액수가 커지고 또 경기가 많아지고 이런 게 이런 도파민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베팅액이 커지고, 물론 딸 때도 있겠지만 베팅액이 커지면 이게 한번 빠그라졌을 때 엄청나게 손실액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4번, 병적인 거짓말. 이건 아마 주변에 도박하는 분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100%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방에 들어올 때도 첫 번째 선서가 거짓말 하지 않겠답니다. 그런데 여기 4번에 있네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도박하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하는 것 자체를 숨겨야 되죠. 당연히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삶이 거짓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런 돈 같은 거 문제에 있어서도 출처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면 늘듯이 거짓말도 하면 늡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5번, 남을 잘 속임 혹은 조작적인 경향. 연결된 거죠. 거짓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왜냐? 도박을 하기 위해서. 7번, 얕은 감정. 도박을 하면 사실 감정이 많이 메말라요. 모든 게 다 관심이 돈 따는 거, 도박 거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사람들의 이런 인간관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박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누구 결혼식에 가거나 장례식장에 가도 거기에서 있는 일들이 사실 기억이 없어요. 도박 무서운 거죠. 정말. 8번, 냉담함 혹은 공감 능력의 결여. 이것도 역시 연결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이 슬프건 기쁘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도박에만 관심이 있죠. 이제 사이코패스 이제 뭐 살인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옆에 죽이고 나서도 자기 할 거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척 자기에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이 옆에서 뭐 죽어나건 뭐 피해를 보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고. 도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이 꽂혀가지고 옆에서 누가 힘들어하건 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도박하는 게 우선이고 도박해서 따줘서 다시 내가 이걸 나중에 너한테 만회해줄게, 갚아줄게 이런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도박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공감력이 없습니다. 9번, 기생적인 생활 양식. 이것도 역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기생적일 수밖에 없어요. 돈을 따도 사실은 이걸 갚고 베풀어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 돈은 또 도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기생적일 수밖에 없죠. 남한테 피해주고. 10번, 낮은 행동 통제력. 필연적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통제력이 제로예요. 정말 제가 비유를 많이 드렸지만 그냥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바닷가에 빠져들면 죽는 걸 알면서도 빠져듭니다. 왜냐?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걸 몰라요. 누가 봐도 이거 위험한데 돈을 걸면 잃을 거에 보이는데도 자신은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은 질병이고 무조건 고쳐야 되는 끔찍하고 위험한 질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11번, 문란한 성생활. 이것도 아마 자극과 관련됐을 거예요. 뭔가 이런 자극을 추구하다 보면 새로운 걸 추구하고 또 새로운 걸 넘어나서 결국 나중에 뭐 이상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게 사실 도박에 빠지면 또 성생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생활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큰 욕구이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박 앞에서는 이 성생활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좀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일로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이걸 아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동기 문제 행동. 이것도 사실 뭐 결과론적이기보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뭐 문제를 제가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동기 때 보면 청소년기 때 보면 도박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승부욕이 강했어요. 커서도 마찬가지고 전 지금도 승부욕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집착이라든지 이런 거 말이죠. 13번, 현실적 장기적인 목표 부재. 큰 목표는 있어요. 항상 도박하면서 돈 따서 뭐 해야지, 이런 뭐 차 사야지, 집 사야지 이런 거 있는데 막연한 목표인 거죠. 그게 사실 정확하게 이걸 계획을 세우려면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얼마 쓰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곱하기 11 하면 1년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냥 따야지, 따면 뭐 해야지, 막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 자체가 실행을 못 해요. 왜냐면 따서 뭘 해야지가 안 돼요. 도박하면 그 돈이 못 나옵니다. 따도 못 나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돈은 다 도박에 향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4번 충동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파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충동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술에 취해 있다. 그럼 좀 약간 충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나의 통제 능력이 아까 몇 번이죠? 10번 여기 나와 있는 낮은 행동 통제력. 이거랑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충동성이 무척 강하죠. 그리고 15번 무책임성. 이것도 연결이 바로 되죠. 무책임하죠. 도박 걸어서 따줄게 이러고 빌려서 이러면 미안해 끝이죠. 또 돈을 빌리죠. 그리고 또 따서 앞에 것도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또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계속 무책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뇌가 고장난 거예요.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이걸 뭘 나중에 타고 이러기 전에 첫 번째는 도박을 못하게 우선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게 나오는 거지. 도박하면서 이 사람이 뭐 착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뭐 선하고 이 사람이 뭐 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16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함. 뭐 다 비슷한 얘기죠. 책임을 못 느끼죠. 왜냐? 할 말이 있어요. 항상 따면 줄라 그랬는데 해서 맞아서 먹어서 너 해줄라 그랬는데 무책임하죠. 그리고 되려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돈을 빌려놓고도
갚으라 그러면 거꾸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은 달라서 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재촉하지? 내일이면 딸 수 있는데 왜 자꾸 오늘 달라 그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행동 못 느끼고요. 17번 여러 번 단기 혼인 관계. 이거는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박하면은 확실한 거는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이 도박한 거를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회생활 하기도 힘든데 결혼생활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18번 청소년기의 비행. 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도박한 사람들이 이 도박하기 전에 뭐 문제를 일으키고 도박하고 이런 건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오히려 정말 열심히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도박에 빠져서 망가지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이건 잘 모르겠고 19번 조건부 가석방의 취소 뭐 이런 것도 20번 다양한 범죄력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앞에 있는 것들 뭐 책임감과 관련된 것들이나 뭐 통제력과 관련된 부분 충동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거는 도파민에 의해서 고장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보이고 결국 이거는 잠재적으로 범죄의 가능성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무조건 돈이 떨어져요. 도박하다 보면 언젠가.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은 떨어지고 있는데 하고 싶은 그 욕구나 충동은 점점 더 커져져. 점점 더 그 욕구나 충동은 커지죠. 그럼 그래프가 점점 돈은 떨어지고 하고 싶은 욕구는 커지고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의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정말 도박으로 인한 범죄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이 사회에 가려져 있고 출시해서 그렇지 정말 많은 범죄의 이유 중에 한 부분이 도박을 차지할 거예요. 도박을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저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시켰으면 좋겠고 이런 예방할 수 있는 물론 센터도 있고 많은 지금 기관이 생겨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그런 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양지에서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쉬쉬하고 덮을 것만 아니라 물론 저도 지금까지도 그런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막 욱하고 짜증내고 그런 게 되게 있어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미안할 때가 많아요.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이제 그런 걸까지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데 어쨌든 그거 자체가 미안한 거죠. 민폐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그 사람들한테 꼭 보여주고 보답하고 싶고요. 또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서 이런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이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한테 좀 약간이나마 희망을 주고 싶어요.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없으면 인생을 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미 많이 도박을 하면서 뒤처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 한 발 뛸 때 두세 발 뛰어야 되고요. 남들 잠 다 잘 때 똑같이 자면서 이거를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뒤처진 거를 따라잡으려면은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뇌에서 그런 걸 자꾸 요구하거든요. 도파민을. 도파민이라는 거는 뭐 돈 따서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성취했을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거를 스스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장치들을 통해서 통제력을 키우시고 또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회복하는 과정을 다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박에 빠지면 많이 힘듭니다. 부정할 수 없고요. 끊기도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나쁘고 위험하고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끊기 힘든 게 도박이에요.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주변에서 환경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언젠가 또 손대고 하고 있는 게 도박이기 때문에 정말 인내심 있게 또 주변에서는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도박 중독자였던 당사자들은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언젠가 인정받을 그날이 올 때까지 꿋꿋하게 앞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뒤에 보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꾸 뒤에 보고 후회하면 결국 또 해야 할 수 있는 거는 도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단단하게 잡수시고 함께 끊어나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들어하시는 더 많은 분들께 영상이 공유되고 그분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도박해서 다 읽고 보통 보시는데 그보다는 그 전에 하시기 전이나 하는 와중에 좀 보고 멈췄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더 처절한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 끝나면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